안녕하세요. 현재 가디언 과학학원에서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 가디언에서 현재 방산고랑 가밀고 이렇게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이 방산고의 통합과학이 과연 어떤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기 전에 제 소개를 짧게 먼저 하고 넘어가면 저는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데 통합과학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학 과목을 하지 않아요. 고2 물화생지는 이제 안 하고 예전에 했었지만 지금은 통합과학에만 올인을 해서 이제 고1, 고3 이렇게 수능, 고1 내신과 고3 수능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인강도 했었고 이제 뭐 대치, 뭐 고덕, 목동, 중계동, 반포, 영재고센터 등등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교는 이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를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 밖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이제 피 터지게 열심히 하면서 성적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서 이제 전 과목 수능 1등급을 찍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은 그냥 뭐 잘 따라옵니다. 근데 공부를 좀 못하거나 부족한 학생들도 어떻게 하면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 감이 잘 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애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실제로 아이들이 저한테 뭐 과학뿐만 아니라 뭐 수학을 질문한다든지 혹은 뭐 국어 영어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성적 오르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고, 특히 클리닉 시간에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답변을 많이 해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고 통합과학을 보기 전에 통합과학이 뭔지부터도 봐야겠죠. 근데 이 통합과학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보자면, 누구나 문이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수능에서 응시를 하죠. 수능에서 응시를 하고, 뭐 기존에 이제 과학 1, 2는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1학년 내신이죠. 1학년 내신 때는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이렇게 총 4번의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뭐 서술형도 있고 뭐 시험 시간도 다 다른데, 이제 방산고는 어떤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통합과학입니다. 즉 물화생지가 다 통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뭐 물리가 좀 어려웠어, 뭐 화학은 좀 재밌었어, 생명은 뭐 쉬웠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물화생지. 우리가 고2, 고3 때는 물화생지를 선택을 해요. 하지만 이 고1은 내가 문과든 이과든 그런 거 상관없이 물화생지 다 잘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물리화학이 어렵죠. 특히나 이제 물리화학이 어려운데, 이 물리화학 같은 경우 진짜 다 맞아야 돼요. 다 잘해야만 우리가 1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까? 이거는 수능은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합과학이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영수가 메인 과목이고 통합과학은 기타 과목 아니야? 뭐 과학사회는 기타 과목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제가 과학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닌지를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학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학점, 뭐 3학점, 4학점, 뭐 1학점, 2학점 이렇게 되는데, 학점이라는 건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시간 들으면 4학점, 뭐 3시간 들으면 3학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학점 수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달라져요. 뭐가? 내신 반영 비율이.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 아이의 내신 그 성적을 볼 때 3학점 1등급이랑 4학점 1등급의 그 비중치, 가중치를 다르게 준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4학점 1등급의 가중치가 더 큽니다. 똑같이 1등급을 하더라도. 근데 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모든 학교가 4학점이에요. 당연히 방산고도 4학점입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도 보통 4학점이에요. 뭐 영어는 3학점인 학교도 꽤 있긴 한데, 어쨌든 국영수 4학점인데 통과도 4학점이에요. 통사도 심지어 4학점인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동일하거나 혹은 더 높다라는 거예요. 3학점인 통합과학 학교는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게 4학점입니다. 이거를 명심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과학이 결코 기타 과목이 아니구나. 그냥 수학 1등급이랑 과학 1등급이 아예 똑같아요. 아예 동일한 중요도라는 거예요. 이걸 진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게, 국영수는 솔직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다 학원을 다녀요. 근데 과학이나 사회, 특히 뭐 사회는 뭐 그렇다 치지만 과학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는 애도 있고 안 다니는 애도 있어. 막 나 그냥 혼자 해보지 뭐 기타 과목.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제가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국영수는 학원을 다니면서 왜 과학을 안 하냐. 난 진짜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다. 왜? 그게 다 이런 오해에서 온 거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과학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렵고, 그리고 국영수는 어차피 다 해.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해.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이 1등급이 나오는데, 과학은 안 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약간 틈새 시장이 있어. 그러니까 과학은 내가 조금만 해도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성비 과목입니다. 가성비 과목. 그러니까 이 진짜 과학을 절대 등한시하면 안 돼요. 내가 1학기 중간고사 딱 보고 그때 이제 늦었다. 그때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다니면 이미 늦었습니다. 왜? 우리 이 내신이란 건 누적 카운팅이란 말이야. 절대 리셋이 없어요. 이미 1학기 중간고사 망했어? 그러면 이 기말고사에서 이게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은 1학기 때 해보고 나 1학기 때 성적 안 나왔다. 등급 잘 안 나왔어. 그럼 이제 여름부터 다니는 애들 있거든요. 안 돼. 무조건 처음부터 다녀야 돼요. 언제? 3월부터 다녀야 돼요. 물론 겨울부터 다니는 게 제일 좋긴 해. 근데 이미 겨울 끝났잖아. 사실 방학 때 한번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과학 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어렵거든. 이 통합과학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좋지만 이미 지난 일이잖아. 지금 이게 제가 찍는 이 시점이 딱 방상고 이거 학교 발표난 거 3일 뒤거든요. 목요일날 발표났고 지금 일요일이니까 금토일 3일 뒤인데, 여러분들 지금 방상고가 됐다면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정말 과학 미리 하셔야 돼요. 2월 한 달 동안이라더라도 뭐 혼자서든 어떻게 해서라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인강이든 뭐 학원이든 하셔야 돼요. 그리고 3월에 이 방상고 내신 대비 반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 결코 쉽지 않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지나간 내신은 평생 가요. 지나간 내신은. 내가 수능은 못 봐도 리셋하면 돼. 그냥 재수 삼수 하면 됩니다. 근데 내신은 리셋이 안 돼요. 내신은 재수 삼수 하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시에서도 내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어요. 수시에서 내신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정시에서 내신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된다. 근데 그 내신에서 과학이 수학이랑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고2, 고3 때 내가 이과를 갈 거야? 그러면 이 고2, 고3의 물화생지는 통과랑 굉장히 중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해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통과 제대로 안 하고 2, 3학년 때 하겠다?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방상고 같은 경우에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방상고 전문이거든요. 방상고 전문이야. 왜? 작년에도 방상고 했어요. 그래서 방상고 실제 제 아이들이 방상고 1등급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제가 뒤에서 다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방상고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난이도나 이런 범위도 우리가 이게 통과 범위로만 내면 그게 좀 쉬운데, 통과 교과서나 이 범위 밖으로 돼요. 어떻게? 고2, 고3 내용을 그냥 가르치고 냅니다. 학교에서. 근데 그게 사실 비단 방상고뿐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학교도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 정도면 이제 중요한 거 알았잖아. 그치? 중요한 게 공부해야 돼, 진짜로. 자, 그럼 이제 방상고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방상고는 뭐 다른 것도 했고, 작년 기준에 1학년 학생 수가 266명입니다. 올해는 제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뭐 비슷하겠죠? 뭐 300명 좀 안 될 것 같은데, 266명이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왜 중요해? 자, 266명이었어요, 작년에. 아마 근데 조금 자퇴하거나 전학 가는 학생이 있어서 조금 마지막에 줄긴 했는데, 이게 줄은 건긴 한데, 어쨌든 이거에 우리가 1등급은 몇 %죠? 그쵸? 10%죠, 10%. 그럼 몇 명이에요? 26.6명, 즉 27명입니다, 27명. 우리의 목표는 27명 안에 들어야 돼요. 반드시 27등 안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1등급이에요. 이게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쉬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뒤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 전년도에는 276명인데 아무튼 뭐 비슷했다. 교과서나 부교재,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그런 거니까. 자, 이거 이제 중요한데, 객관식이 23에서 24문제, 서술형은 5문제, 6문제 혹은 7문제. 이거는 중간 기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매 시험마다 다른데 이건 전부 다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올해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다 작년 기준인데, 그래서 객관식 80점, 서술형 20점이에요. 되게 이제 평범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 수는 서술형이 조금 많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다 합치면 대략 한 30문제 정도 됩니다. 대략 한 30문제. 그러니까 약간 조금 빡빡한 느낌이죠. 약간 빡빡해. 서술형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좀 빡빡해. 실제로 빡빡해요. 왜냐? 난이도도 어렵거든. 시험 시간은 50분이고요. 난이도는 일반고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이 동네, 이 방이동 뿐만 아니라 이 송파 쪽에서 일반고 중에서는 굉장히 시험이 어렵습니다. 특히 화학 파트가 까다로워요.
이 이유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이제 화학을 담당하던 쌤이 계세요. 뭐 올해도 담당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쌤이 악명이 좀 높으세요. 이 문제를 내는 거에 있어서 좀 악명이 높아. 심지어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로도 악명이 높으신 분이 있어요. 왜냐면 자 뭐 설명 거론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맨날 얘기하거든. 그 화학쌤에 대해서. 그래서 화학 파트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화학 파트가. 다른 파트도 어렵지만 화학이 특히나 어려워요. 그리고 방상고는 정말 그 화학의 특성이 있어요. 방상고만의 화학. 이거는 다른 학교랑 되게 달라. 그래서 방상고의 그 화학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인 저한테 배우셔야 돼. 그리고 그 방상고 기출을 잘 보셔야 돼. 정말 방상고는 기출이 중요해요. 진짜. 기출 안 하는 막 반 있거든요. 막 다른 학원 이런 보면 방상고 기출 안 다루는 반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왜? 방상고 기출 너무 중요하거든. 아무튼 그래서 화학파트 까다로운데 좀 어렵다. 일반고 중 그러니까 이 송파에서 뭐 보인고라는 자사고를 빼고는 거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보인고 다음으로 제일 어려운 게 방상고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로. 일반고 진짜 어려워. 일반고 중에서. 그래서 1등급 컷이 어느 정도냐? 작년 기준에서는 80점대 초반에서 80점대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상고 애들이 막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아닌데 잘해요. 잘하는데 1등급 컷이 80점대 초반에서 후반이라는 거는 시험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두 문제 정도까지는 1등급이 나오긴 해요. 두 문제 정도까지는 이제 1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세 문제는 아슬아슬해요. 세 문제는 아슬아슬해. 그렇기 때문에 두 문제 틀리는 것까지는 괜찮다. 근데 30문제 중에서 두 문제라는 건 30문제 두 문제 빼고 다 맞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이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학점. 자, 통과 4학점, 국어 4학점, 수학 4학점, 영어 4학점, 통사 4학점, 한국사 3학점이에요. 자, 방상고는 되게 빡센 게 이 주요 과목들이 전부 다 4학점이에요. 한국사는 원래 맥시멈이 4학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중요도가 똑같아요. 전부. 물론 이거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매년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과목들이 동일하게 4학점으로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지어 뭐 통사도 마찬가지죠. 알겠죠? 시험 수행평가 비중이 60대 40입니다. 그래서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 이렇게 되고요. 물화생지로 나눠서 한 분씩 들어오세요. 뭐 작년에 아무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행평가 기준이라든지 실제 비율, 실제 시간표 이거 제가 방상고 자료 다 가지고 온 겁니다. 학교 자료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방상고 이제 시험에 대한 총평을 쓴 건데 요거는 그냥 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예시문항인데 사실 이거 뭐 예시문항이 뭐냐면 이건 이제 수능을 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즉 평가원에서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거야 라고 얘기한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이건 재작년에 나온 문제고 요건 이제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딱 보면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물화생지로 나눠놨는데 결코 쉽지 않은데 이 문제들이 일단 기준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방상고 기출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방상고 기출 또한 다 이런 예시문항을 토대로 요런 걸 이제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구나. 수능에 특히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근데 내신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기준 삼아서 낸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방상고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제가 뭐 문제를 지금 풀 건 아닌데 자, 일단 물리부터 한번 보자면 전부 다 제가 작년 기준 문제를 가져왔어요. 전부 다 작년 기준 가져왔는데 자, 이게 실제 방상고 기출이고요. 이게 제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히나 이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나 요런 문항 있죠. 이렇게 지금 자기장 통과하는 거. 이거는 아예 통과 어디를 봐도 없어요. 통과해서 배우질 않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위 물리 내용을 그냥 가르치고 낸 거예요. 심지어 이건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대, 애들 말로는. 근데 저는 다 수업 시간에 했죠. 다 수업 시간에 하고 풀이까지 했었어요. 문제 교재까지 넣어놨고. 왜? 예전 방상고 기출에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더 어려운 것까지 했었죠. 근데 더 훨씬 쉬운 게 나왔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배운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다 맞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당연히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교과서만 보거나 했던 친구들은 절대 맞을 수 없는 문제였죠. 방상고 기출을 안 봤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왔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화학 정말 악랄합니다. 정말 화학 정말 방상화학 악랄한데 이것도 이제 작년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솔직히 화학은
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항 가르쳐 보려면 정말 많은데 그냥 그 중에 하나 가져왔어요. 자, 이건 이제 두 문제가 딸려 있는 문제예요. 한 문제 있고 그걸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 제가 이것도 애들한테 맨날 그랬어. 방상호 기출에서도 그렇고 맨날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중요하니까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너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로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요. 이거 실제로 방상호 기출인데 방상고 재작년 기출이거든요, 이거는. 자, 이것도 제가 교재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 그래프 그리는 거 내가 애들아 그려봐 했었고, 당연히 풀이도 했었고, 그거 외에도 다른 학교 기출 문제도 제가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넣어놨었어요. 근데 이거 당연히 또 나왔다. 이거 정말로 애들 많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당연히 다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채점 기준을 워낙 까다롭게 해서 뭐 1점 뭐 깎고 뭐 이런 경우는 있긴 했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깎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래프 그리는 것도 제가 다 연습을 교재에서 많이 했었는데 나와버렸다. 이건 뭐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라고 하지 않아요. 일부 학교만 그리라 하는데 방상고는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생명 같은 경우에 약간 방상고는 그래도 그나마 생명이 좀 쉬워요. 그러니까 물리화학은 확실히 진짜 어려운데 생명이 그나마 좀 쉬워요. 근데 이제 이 파트 자체가 좀 어려운 파트인데 이런 코돈 파트에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제가 훨씬 더 어렵게 대비를 당연히 시켰다. 이것도 이제 방상고 예전 문제입니다. 제가 다 교재에 넣어놨던, 실제 교재에 넣어놨던 문제들이요. 지구과학은 보면, 자, 지구과학은 요거 이제 또 되게 중요했었죠. 요거 이제 작년 2학기 기말 문제인데, 요 수온약층이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에 대한 자료거든요. 이거 내가 똑같은 거 교재에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편차. 제가 똑같은 이 자료에 대해서 넣어놨었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수만 가지인데 제가 그걸 물론 다 넣어놨지만 당연히 이 자료도 넣어놨는데 그게 나와버렸다. 이거 되게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애들 많이 틀렸다고 하던데 제 학생들은 거의 다 맞았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이게 뭐 적중을 자랑하려기보다는 적중을 못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적중을 못할 수 없어. 왜? 내가 중요한 거 가르치고 방상고 나왔던 거 가르치는데 그거 말고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감히 99.9% 이상 적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과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워요. 방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냐? 당연하게도 방상고 특화 수업입니다. 방상고 반이에요. 결코 다른 반이랑 연합하지 않습니다. 방상고 반을 위한 거고요. 무조건 1등급 목표예요. 무조건 1등급 목표입니다. 2등급, 3등급 안 돼요. 2등급, 3등급 목표 안 돼요. 무조건 1등급 목표이고요. 전 통합과학만 전문가이고 실제 다수의 전교율 1등 배출했어요. 뒤에서 또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매 수업 시간마다 개념 설명하고 바로 방상고 기출문제 풀이를 합니다. 바로 방상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방상고 스타일에 적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방상고 수업 자료 다 다루고요. 중등과학 몰라도 저 중등 때 공부 안 했어요. 괜찮아. 내가 다 꼼꼼하게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2, 고3 내용까지 다 가르쳐요. 왜? 그래야만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알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고2, 고3 때도 편해요. 그리고 이제 전 과목 수능 1등급을 받은 저의 이제 공부 노하우 같은 것도 다 이제 전달해요. 그리고 이제 뭐 적당한 썰, 아이들은 항상 뭐 무슨 썰 풀어주세요. 가끔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의 또 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자면, 자, 직접 선별한 문제들. 제가 이제 교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문제풀이 교재예요. 문제풀이 교재. 자, 이런 문제풀이 교재는 문제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 이게 이제 한 주에 한두 개씩 나가거든요. 한 주에 한두 개씩이 나가는데, 모든 문항들을 제가 다 직접 선별했어요. 다 하나하나 풀어보고 다 맞는 것만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이제 방상고 8개년 내신 제가 다 넣어놨고요. 물론 이제 주요 문항 위주로 이제 먼저 넣어놨지만 그거 다 넣어놨고, 수능평가원 고3 모의고사들 문제들 제가 다 넣어놨고, 그리고 타학교 고난도 기출문제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디에도 없는 문제풀이 이렇게 네이밍을 했는데, 이거를 정말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었어요. 정말 많이 좋아했던 게 정말 어디에도 볼 수 없었다. 이런 문제들 진짜 어떤 시중교재나 다른 선생님들 없는데 이런 거 볼 수 없었다. 저는 막 족보닷컴 이런 데서 가져오지 않거든요. 절대. 뭐 족보닷컴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맞는 정말 고퀄리티의 문제들만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특히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 이런 문제 풀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이제 직접 집필한 자체 제작 교재. 이게 제가 직접 집필한 자체 제작한 이제 개념 교재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매주 주차별로 나갑니다. 한두 개씩 나가는데, 그래서 요걸로 수업을 합니다. 개념서도 이제 자체 제작해서 수업하고,
시중 교재까지 활용을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제작한 교재도 있지만 시중 교재까지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방상고만을 위한 이런 교재도 중요하지만 또 매스, 이 대중을 위한 교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클리닉으로 제가 뭐 1대1 따로 이제 수업 시간 외에 클리닉 따로 있어요. 그때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숙제 검사나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뭐 리뷰 테스트도 보고 이런 거 다 몇 점인지 이런 거 수업 끝나면 학부모님들한테 다 개별 전송 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어떠한 피드백도 다 적극 반영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 이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자, 수많은 학생들의 실제 1등급 성적입니다. 실제 제 아이들이에요. 제 학생들 이제 실제 1등급,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뭐 지면 관계도 관계지만, 실제 성적표를 안 보내준 친구도 있어가지고 제가 다 넣어놓지 못했지만, 어쨌든 실제, 자료입니다. 실제 1등급 받은 애들. 작년 것만 이제 제가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 올해 미래야. 다 1등 받을 거잖아, 그치? 기운 팍팍 받아가세요. 기운 팍팍 받아가시는데, 자, 일단 여기서 특히 이제 요런 거 이제 방상고죠. 요게 지금 방상고입니다, 방상고. 요거 방상고. 방상고가 1학기 때는 273명이었는데, 2학기 때는 267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6명 정도가 자퇴나 뭐 전학 갔나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물론 뭐 줄면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자리가 줄어드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제 이제 방상고 중에 한 명, 1, 2학기 전부 과학 전교 2등. 1학기 전부 과학 전교 2등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전 과목으로는 전교 둘 다 1등.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이건 여러분들 아마 입학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위에 선배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전교 1등. 전 과목으로 치면 1학기, 2학기 전부 다 전교 1등이고 과학만 보면은 전교 2등이에요. 둘 다. 대단한 친구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1, 2학기 전부 다 1등급이었고 전교 3등. 이 친구가 전교 2등이었다면 이 친구는 전교 3등이었어요. 다 저희 반이었습니다. 1년 내내 수강했어요. 1년 내내.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 그러니까 보면 안다기보다 어쨌든 물어보면 알아요. 1년 선배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1학기 때는 다른 학원 쌤 듣다가 이제 성적 1학기 때 안 나와가지고 1학기 때 2등급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방학부터 저랑 합류했는데 그때 2학기 전교 2학기 때 중간고사 바로 저랑 만나가지고 바로 전교 8등하고 결국 2학기 전교 14등으로 1등급 나왔습니다. 아주 엄청 저한테도 막 고마웠고 사실 저도 되게 많이 고마웠는데 그래서 이런 성적 상승 사례도 있다. 뭐 너무 그 밖에도 너무 많아요. 1등급 받은 친구들 너무 많은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뭐 제 수강생이 전부 다 1등급은 아니죠. 1등급은 아니지만 2등급 받은 친구들도 뭐 성적이 오른 친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3등급이었는데 막 2등급 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여기보다 여러분들의 미래다.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미래요.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뭐, 각종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피드백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시즌이 끝나면은 꼭 이 피드백을 받거든요. 여기서는 장점만 받는 게 아니라 좋은 말만 쓰라고 안 해요. 단점도 꼭 써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하려고, 굉장히 그런 거를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받아놓은 건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무조건 통합과학 내신 1등급, 수능 만점을 목표로 합니다. 무조건 내신 1등급 수능 만점. 물론 수능은 좀 먼 얘기지만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통합과 내신 1등급 받으려면 1등급 10%죠. 방상고 1학년 학생이 266명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대부분 요즘에는 200에서 4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방상고는 적절한 학교죠. 그러면 1등급 27명입니다. 방상고 1학년이 10반이거든요. 즉 반에서 2, 3등을 해야 돼요. 한 반에 27명이기 때문에 반에서 한 2, 3등은 해야만 1등급이에요. 반에서 2, 3등 하는 게 쉽나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1등급이 나온다. 그리고 방상고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 2문제 틀리는 것까지가 안정적인 1등급이다. 물론 이제 올해는 어떨지 몰라. 올해는 막 쉽게 나와가지고 막 만점 받아야만 1등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어렵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 기준으로는 그랬다. 그래서 상당한 공부량이 필요하다. 방상고 되게 어려워요. 나 이게 진짜 여러분들 겁주는 게 아니라 나 쉬운 학교는 쉽다 해. 저 예를 들어 가밀고 하거든요. 가밀고랑 방상고. 가밀고한테는 쉽다고 해요. 가밀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근데 대신에 그러면 더 적게 틀려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방상고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게 정말 저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방상고를 했잖아요. 정말 1년 내내 들은 애들 중에 1등급 너무 많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1년 내내 한 애들이 가장 성적이 좋아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시작부터 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이제 1학년 끝나면은 아이들이 2학년 과목도 해주세요 막 그래. 2학년 물화생지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미안하지만 안 한다, 난 통합과만 한다 해서 이제 거절하는데, 아이들이 맨날 해달라 그래. 그래서 고3 때는 다시 온다 그래요. 고3 때 항상 이제 다시 온다 그러고, 특히나 이제 고2 때 다른 수업 듣잖아. 그럼 다른 선생님 수업 듣잖아. 그러면 진짜 저한테 다 그래요. 쌤이 잘 가르치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다른 쌤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이 비교가 된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그때가 너무 그립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제가 실제 들은 얘기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거 다 방상고 애들이 많이 얘기해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상고 올해 아주 끝장내보겠습니다. 방상고 딱대. 제가 끝장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가디언 과학에서 방상고랑 가밀고 담당하고 있는 통합과학 강사 이승현이었고요. 우리 올해 3월부터 꼭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올해 꼭 1등급, 1학기, 2학기 전부 다 1등급 받아 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때 봐요. 감사합니다.